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잘 달립니다. 2084까지 지금 코스피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741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거침없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지금 뭐 거의 지침의 기색이 없이 그대로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움직임도 굉장히 상이하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들도 잘 가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순환매,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종목 상담 그래서 저희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부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 이곳으로도 종목 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계속 잘 가요. 계속 잘 가는 정도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슈 짚어보는 게 맨날 이제 하다 보면 무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우선 뭐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랜만에 이 산업재 쪽 섹터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었어요.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좋은 얘기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카타르에서 LNG선에 있어서의 100척 정도 뭐 수주를 받았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부터 시작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조선 3사가 합쳐서 약 한 23조 원 규모입니다. 단일 계약상으로는 좀 최대 규모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27년도까지 일단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가뭄에 목말랐었던 그런 조선사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출적인 부분들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제 장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사실 이 LNG선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이 좀 가장 좋다라고 본다라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LNG선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로얄티까지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좀 가장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부분들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소식이 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구사를 하시는데요.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좋은 호재 부분들이 좀 나왔다 하더라도 시초가가 이렇게 크게 떠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차트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돌려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조선주 쪽보다도 기자재 쪽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관련돼 있는 종목은 HSD 엔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큰 폭의 갭상승 출발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밀렸어요. 그렇지만 기술적인 흐름상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정배열권적으로 좀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부분들은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밀려 내려왔지만 지금 보게 되면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다른 종목은 한국 카본도 있을 겁니다. 한국 카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런 쪽에 이 기업들이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사업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맞물리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점, 그 부분들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냐, 즉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냐, 이 부분들을 물어보게 된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만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물론 그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상당히 좀 싼 가격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고점을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는 실적이 그만큼 성장을 해 나갔는데 지금의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옛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쪽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을 오히려 좀 더 놓고 보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이 투자를 했었죠. 근데 전날 이 평택 쪽에 있어서 낸드 플래시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또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설비 투자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7조에서 좀 8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낸드 플래시 쪽에 있어서 30%대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반 정도.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반도체 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삼성 쪽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소부장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분들은 대기업 쪽에서 돈을 쓰는 쪽의 섹터들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인지는 아마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들으셨다라면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좀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또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원익 IPS예요. 원익 IPS 삼성 쪽에 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익 IPS는 아마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해 나갈 거고 그 실적은 좀 더 이어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서 내후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 비메모리 쪽과 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삼성이 설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IPS예요. 38,000원대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9,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때 밀렸던 게 2분기 때의 실적이 좀 잡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정 시에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도 투자적인 관점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 자체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 하는 그 깜짝 부분들이 아니라 긴 관점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사들을 투자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 종목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원샷 원킬로 한 방에 사면 안 되겠죠?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분할적인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테스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익 IPS 탐방 다녀왔고 테스도 작년에 탐방 갔다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5,000원대에서는 사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죠. 2만 원 밑으로 사도 좋다고. 근데 이게 벌써 24,000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본다라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죠. 원익 IPS와 테스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를 못했지만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단 말이죠. 안착해 나가는 그런 관계, 지금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까, 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PSK도 있고 소재 쪽인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ATPC라는 기업도 있죠. 신고가를 좀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비주만 봐야 되느냐? 물론 장비주도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 있어서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겠죠. 먼저 만들겠죠. 그러면 그 클린룸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기업들도 봐야 되겠죠. 장비뿐만 아니라 클린룸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장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장비 섹터는 긴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거, 그 부분들 최소 분할 매수해서 올해는 넘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간다라면 오히려 저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고요. 그럼 좀 업종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부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지난주에도 똑같은 건데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소부장 섹터는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더더욱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한 달이 넘게 거의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횡보를 해주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접근해봐도 좋겠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일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장대모 그렸고 오늘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기반형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형 쪽에서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괜찮은 중소형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바이넥스도 중소형이에요. 예전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나 이쪽도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었어요. 점점 커졌었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약품, 복제약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들은 이 송도 공장에 있어 입슈가 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입찰 이슈는 마무리가 됐고 다시 10년 동안의 마무리 그 운영권을 획득을 했죠. 그리고 그렇다면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고 작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고 실적을 냈을 거예요.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두 부리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적 기반형의 종목 아니면 기대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제넥신이라든가 바이넥스 이런 기업이 협업을 하죠. 물약을 만드는 거, 제조를 하는 거는 바이넥스가 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뽐내는 거는 제넥신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나름대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파맵신이나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뭐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다 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단 말이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제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HLB 같은 경우도 바닥을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정배열권역에서 있다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어느 정도 임상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술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여전히 소부장이에요. 소재 국산화에 대한 얘기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그러면서 또 반일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껴놓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이 있느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보게 되면 APS 홀딩스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파이메탈 마스크에 대한 국책 사업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 회사 탐방 갔다 왔어요. 작년에 탐방을 갔다 와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 상당한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었고 검증 테스트 단계에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력은 있겠구나 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국책 사업까지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국내 기술로 만들 때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분들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피롭틱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파이메탈 마스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로티 베큐움도 있죠. 에로티 베큐움도 마찬가지로 탐방을 갔다 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 두 번째로 올해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일 겁니다. 진공 펌프를 만들어요. 진공 펌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의 좋은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쪽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 제가 아는 부분들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펌프가 대부분 다 일본산이에요. 일제를 사용을 하는데 요번에 에로티 베큐움의 장비가 들어갔어요. 좀 몇 달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거를 왜 들어갔냐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얼추 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합격을 받게 된다면 일본산 펌프나 이런 부분들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잠깐 이 회사랑 좀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한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바빠질 수밖에 없다. 삼성 쪽에서의 투자를 했었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 다 들어갑니다. LTBQ의 펌프는.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소재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몇몇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소재를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조정을 받는다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도 소부장 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조정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순환매가 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부장 쪽에서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부터 갈게요. 9331번님께서 9,95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대덕전자. 대덕전자 회사 분할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무거운 회사예요. 9,000원대 9,9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30%시고 지금은 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다시 그나마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대덕전자의 수급을 한번 잠깐 볼게요. 대덕전자를 보게 되면 매도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좀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씩 매수로 전환될 그럴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또 외국인 쪽에서 매도 부분들이 좀 많네요. 우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9,000원을 좀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000원을 좀 기준으로 보시되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비중이 조금 과해요. 30%면.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절반 정도 좀 줄였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무거워요, 대덕전자가. 그러면 다른 IT 쪽으로 교체를 좀 해보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대덕전자 듣고 왔고요. 다음은 포스코 들어갑니다. 165,000원에 비중은 10%.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종목이 포스코잖아요. 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사시긴 잘 사셨어요. 네, 잘 사셨어요. 근데 대기업 중에 자사주 매입을 조 단위로 한 기업이 어디 있나 한번 잘 보세요. 포스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방 경직은 보여질 거라는 얘기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좀 더 올라갔을 땐 차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오히려 저는 현대제철을 사셨다라면 포스코로 바꿔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멀었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봐요.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낮지가 않아요. 4%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매수 단가로 보게 되면 한 5%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전략은 두 개입니다. 나는 이거 여유 있게, 정말 여유 있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한번 노려볼 거야. 대신에 1년 이상 끌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셔야 되고, 나는 만약 그냥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만 노리고 그냥 빠져나올 거야. 그렇게 한다면 20만 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일 거예요. 20만 원 넘어가는 자리대가. 그럼 그때 분할로 좀 챙겨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장기인지 좀 아니면 단기인지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누스 85,300원의 비중 30%. 이 종목도 3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확 올라오네요. 예, 지누스도 많이 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급락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지금 박스예요. 이거 박스냐 아니냐, 요게 지금 갈림길인데요. 우선 박스 상단은 88,000원 정도? 그 정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자리대는 75,000원 정도? 그 정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61선 정도의 지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88,000원짜리대, 85,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박스 권역이에요. 박스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30%면 61선 자리대가 리스크 관리 자리대예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88,000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중은 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정고점 권역에 덜어내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누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화제약 5,620원에 비중은 10%. 제약바이오주 오늘 처음으로 이제 다루네요. 네. 제약바이오 쪽인데 이 형질전환대지 뭐 요런저런 이슈로 있어서 테마성의 종목이에요. 5,62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봐야 될 부분들이 요 저점 자리대를 깨지면 안 되겠죠? 5,200원짜리대를 깨면 안 되겠죠?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밀리게 되면 아마 21선 깨게 되면 4,000원대 중반 자리대까지 밀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4,5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6,000원 돌파 시도 나올 거예요. 6,000원 안착 시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됐어요.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매수했던 주체들이 매도를 좀 못한 부분들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등은 좀 더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6,000원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더 보유를 했다가 6,000원 넘어서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일단 한 7,000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분할로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화제약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38,0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3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38,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회사는 상당히 좀 괜찮아요. 소재 쪽의 회사가 장비사들이 먼저 돌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소재 쪽으로 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좀 눌러줄 수가 있을 거예요. 눌러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정고점 돌파 시도가 되게 되면 그 윗자리대 이동평균선이 저항자리대인 것은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21선 자리대가 1차 저항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일단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뭐 5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인지 좀 여유 있게 받는지 그걸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듣고 오셨습니다. SM 43,000원의 비중 4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SM. 43,000원이면 갖고 가셔야죠.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물려 계신 건데요. 못 올랐던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중국 쪽에 광고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한령이 좀 해제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방한을 하는 순간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컨텐츠 쪽이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손실이 좀 제법 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매도할 자리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고 3만 원 위로 아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3만 5천 원 위로는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때 가서 좀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좀 더 보유해보든가 그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M 듣고 오셨습니다. 한국 BNC까지만 갈게요. 2,215원에 비중 20%. 한국 BNC. 그쵸. 아, 2,21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뭐 지금은 보유죠, 뭐. 지금은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2,215원이면 4월 달에 좀 매수를 해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되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돼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났다라는 얘기는 내일이나 모레 뭐 이번 주 중으로 한번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매수가 부분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BNC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감지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지고요. 코스피가 1%가 넘게 올라갑니다. 2,100까지 거의 지금 브레이크 없이 가는데요. 2,087.4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예, 보시면 뭐 거의 오늘도 윗꼬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고점 마감. 최근 장세 흐름 이렇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혹은 하락 쪽으로 출발한 다음에 한번 휘청하게 10시경에 한번 밉니다. 10시, 11시경에 살짝 미는 듯 하다가 다시 올려버리는 모습. 거의 매일 같은 패턴인데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어제도 기관이 장 후반에 한 2시 이후에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지금 한 2시경까지는 많이 사다가 지금 대다수의 물량들을 개인이 정리를 하고 기관이 받아가는, 어제도 뭐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은 오늘은 좀 팔고 있는데 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가 낙폭 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합니다. 네이버도 1%대까지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어제 상승폭이 좀 컸는데 오늘 잠시 쉬어가고 LG화학, 카카오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1%대 강세 여전히 이어가고요. 현대차가 2.5%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원대 안착하고 오늘 뭐 현대모비스도 4, 5% 정도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743.70 마찬가지로 1%대의 좋은 흐름,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750도 있기세면 한 번만 더 올라가면 750입니다. 코스닥이 1년 만에 지금 740포인트대 지금 회복을 한 거고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흐름을 좀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로 윗골이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가면 장초만에 조금 올리다가 내리는 척하다가 다시 올려버리는 전형적인 비슷한 패턴이 양시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수급 잠깐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에 파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사도 이렇게 개인이 끌고 가면서 지수를 확확 올려버리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강한 매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1% 하락하고 시즌 4.71% 지금 빠지고 있는 가운데 HLB,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제는 올라갑니다. 특히나 HLB 오늘 13만 원 문턱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CJ ENM,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보인 바가 있었는데 요번 주에는 조금 2차전지 관련 특히 코스닥 쪽에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요. 거의 다 지금 뭐 조정이 끝나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KMW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뭐 같은 섹터 종목들도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 후반에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네요. 예, 화요일 시장도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어제 오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100까지 이제 한 10포인트 조금 더 남았어요. 네. 약간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 이게 지수에 대한 전망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세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야 더 건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좀 따져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장세는 주식에 있어서의 공부를 전혀 안 했던 분들이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주식 초보분들. 왜냐하면 이것저것 좀 재는 소위 말해 저 같은 이것저것 좀 잰단 말이에요. 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그 다음에 경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지표 발표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럼 향후에 대한 전망은 어떻지? 코로나에 있어서 확진자 수에 대한 이 증가세는 감소가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변한 거는 없습니다. 실적 2분기 때 안 좋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유동성의 힘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예측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올라간다라면 올라가는 만큼 그냥 순응을 하고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포지션이에요. 현물이나 선물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선물을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콜옵션도 상방이에요. 풋옵션 상방이고요. 선물도 일단 상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은 일단 상승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더 안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 쪽은 오히려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손실의 폭은 줄어듭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될 건데 이 외국인 쪽이 매도로 좀 전환되지 않는 이상 선물 기준으로 하루에 3, 4천억 이상씩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좀 견조한 지수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종목들 업종별로 봐도 계속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섹터는 쉬어가지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섹터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가 크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적어도 동시만기 때까지는 크게 빠지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종목별로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종목별 대응 장세가 지금은 필요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할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오늘도 많이 올라갔죠. 1.07%나 올라가면서 2087.19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올랐네요. 똑같이 올랐네요. 1.07, 743.58포인트. 마치 짠 듯이 같이 올라갔고요. 환율이 오늘 거의 변동은 없었는데 어제 급락 이후에 40전 올라갔습니다. 1225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ICD 18,85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8,8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싸게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은 이 자리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없는데 자 일단 18,850원 요건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ICD는 탐방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ICD는 디스플레이 장비사 쪽에 있어서의 고객사 면에서는 상당히 다양해요. LG, 삼성, 중국 여기에다가 일본까지 있습니다.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요. 캐논 도끼의 물류 시스템, 이 캐논 도끼 쪽에 장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일본 쪽까지 해서 다양한 고객사가 있고요. 최근에 캐논 도끼 쪽에서 수주 좀 받았죠. 그 부분들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ICD 같은 경우는 일본 쪽도 받았으니까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도
삼성 쪽에 발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QD 쪽에 발주를 받았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날 수 있고 아마 올해는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날 거고 내년은 아마 올해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부분들은 QD 쪽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올 연말에 30K 증설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중소형 6.5세대에서 6세대급의 신규 중소형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일단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ICD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탑픽이 될 수 있어요. 18,850원에 10%인데요. 이 종목이 미친 척하고 밀려요. 13,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면 그때 한 20% 더 사세요. 10%가 아니라 20% 정도 더 사셔가지고 갖고 가면 물릴 일은 없을 거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 쪽, 장비 쪽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 랜드 플래시 이쪽이 장비 삼성 쪽에 설비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좀 뒤로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메모리 쪽 나와서 투자하겠다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랜드 쪽에 나 투자할 거야 얘기 나왔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면 대충 답 나올 것 같고요. 그냥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 밑으로 빠지면 더 사라.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CD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성파인텍도 들어와 있습니다. 1,70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대성파인텍은 뭐 저가 종목이 1,700원인데요. 지금 뭐 물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를 한들 뭐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잠깐 좀 실적을 한번 보면 재무 구조는 괜찮아요. 실적도 적자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비교적 자산 가치보다 싸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잠깐 지분 구조를 좀 잠깐 볼게요. 지분 구조를 좀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주, 960만 주 정도면은 한 2,200만 주가 유통 물량에다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최근에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이 거래량은 무엇이며 과거에 이건 무엇이냐가 물음표예요. 뭐 누군 겁나게 샀고 누군 팔았죠. 살 사람 많이 샀고 팔 사람 팔았어요. 올해 들어서면서도 그게 몇 번이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매수가 1,700원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모양새예요.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난하게 1,800원짜리 때 돌파 시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좀 갖고 계시게 되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성파인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위니아 딤치 왔습니다. 3,250원에 비중은 10%. 에어컨 지금 이제 성수기가 오고 있긴 해요. 예. 예. 3,250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 부분이네요.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상승을 해 나가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오늘 회복을 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기준 자리대는 요거예요. 3,000원 언저리가 되겠네요.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2,800원에서 2,700원 언저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 이탈하면 아니면 더 밑으로 빠졌을 때 단가를 좀 낮출 거냐 그걸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다렸다가 오히려 빠지면 10%니까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3,250원이면 이탈되지 않고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3,500원, 3,600원 위로는 한 번쯤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위로 가게 되면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니아 딤치 듣고 왔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28,500원에 비중은 20%. 이 정도도 참 개인분들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세경 하이테크도 상장을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컸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주가가 밀려 내려왔고 28,5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뭐 박스권용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121선짜리대가 저항자리대니까. 근데 좀 여유 있게 봤다라면 한 단계 더 넘어서서 35,000원짜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쪽, IT 쪽, 반도체 쪽에 조금 밀리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틈을 타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세경 하이테크도 충분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다라면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보유 의견. 다음은 동양 1,695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차트 보니까 급등락 심하네요. 네. 예. 최근에 또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1,69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1선이 깨지면 일단은 안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상승을 한 차례 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횡보했다가 상승을 하고 난 이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를 깨게 되면 이 폭만큼 밀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밀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만들었어요. 21선 깨면 이 종목은 1,3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겠죠. 1,3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면 매수가 부근 때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비중이 30%는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양 듣고 왔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23,780원인데 비중이 엄청 커요. 반. 50%. 23,780원 잘 사셨어요. 뭐 한 방에 사셨든 근데 보니까 시원하게 사시긴 했네요. 예. 분할 매수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기로 좀 보셨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덜어줄 단계입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5일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11선 이탈을 되고서 27,000원짜리대가 깨지는, 뭐 26,5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다시 매수가 부분대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점권역이죠. 뭐 러프하게 27,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그 정도가 깨지면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자.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만약에 이탈이 되면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니까 그 정도 이렇게 절반 정도 챙겨놓고 만약에 어제 저가가 깨지지 않고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보는 전략, 나머지만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갈게요. 서진 시스템 24,850원에 비중 10%. 5G 관련 종목이죠. 네, 5G 관련주인데 제가 이게 어제 제 다른 회사 그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그 하면서 이제 탐방 팀원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5G 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정부 정책이고 뭐가 좋습니다.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 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져야 되는데 대기업 쪽에 있어서 발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분기도 좀 암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못 움직이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서진 시스템 요거 차트의 모양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쳐줘야 돼요. KMW 마찬가지고 오이솔루션 마찬가지고 한번 쳐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24,000원짜리 때 10%면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이번 주 정도에 쳐주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되밀릴 수도 있어요. 한 매수가 정도까지 되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보유는 해보되 3만 원 넘어가는 그런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일부는 좀 챙겨놓고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